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좌파 쓰레기와 공무원 철밥통 청소의 행보에 거침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어제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그러니까 국가노동관계위원회를 사실상 폐쇄를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것은 국가의 그 노동위원회로서 1935년도에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 지금 90년째 맡고 있는 연방정부 기관인데, 여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노동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고용주들,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상의 이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악몽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그 노동자 편을 들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여기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고용주들은 다 지게 돼 있는 그러한 악명 높은 좌파 기관입니다. 물론 1935년도에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이 이 기관을 처음으로 발족을 했을 때는 거의 1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주의 횡포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 편에서 미국을 좀 더 공평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100년 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가 고용주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거꾸로 고용주가 사장이 그 피고용인 인플로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좌경화돼 버린 미국의 연방기관인 국가노동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좌파들에게 장악당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에 여러분들 그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은 뭐 저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온라인으로 오더를 하는 데서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돼버린 이 아마존 직원 중에 아마 그 회의에 참석하기 싫어했던 직원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에다가 아마존이 회의를 너무 많이 나오라고 그런다. 근데 회의에 나가면은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안 나가면은 회사에서 해고당할까봐 겁나서 그냥 나간다. 이걸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국가노동관계위원회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판결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노동관계위원회는 영어로 그대로 끝에 보드가 붙죠.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이게 보드는 여러 멤버가 있어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로 모든 걸 정합니다. 이게 연방기관이니까 여기에서 결정되면은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판결을 했느냐? 자, 회의는 100% 자발적이래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회의에 꼭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래서 회의는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직원이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아도 돼야지 자율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심리적 부담을 받아서는 자유스러운 노동 환경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고,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라도 회의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들춰보고 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가질 수 없고 삭제해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건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인데, 이 스타벅스에서는 7명의 직원이 맨날 만나면서 스타벅스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커피숍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이 잘린 이 직원들이 또 국가노동관계위원회에다 소송을 해서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스타벅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7명을 다시 하이어해야 된다고. 왜냐? 스타벅스에 무슨 해를 준 것도 아니고 뭐 농땡이를 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네들이 발전적으로 살아보려고 한 거를 해고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복직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을 드는 완전 좌경화가 된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여기다가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1월 20일입니다. 25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2명을 연달아 해고를 했습니다. 완전 좌파 중에 좌파를 해고를 했는데, 하나는 그 법률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그 연방 기관에 가면은 로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률 고문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극좌파 법률 고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고문은 바이든이 2021년도에 임명을 한, 그리고 이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그 법률 고문이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은 보드 멤버인데, 이 여자는 이제 흑인 여성입니다. 이 여자도 바이든이 임명해가지고 2년째 그 보드 멤버로 일하고 있는데 그대로 목을 쳐버렸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AID를 시작으로 지금 IRS, 또 여기 국가노동관계위원회 뭐 건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웨이스트되고 했던 돈을 찾아내서 정부의 예산을 절감한 게 50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500억 달러를 현재까지 눈먼 돈을 찾아낸 겁니다. 500억 달러.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5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요즘에 1,500억입니다. 그러니 500억 달러. 앞으로 1,000억, 조, 결국은 2조 달러 이상의 그 절감을 하겠다,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도 150살 먹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체크가 나가고 있었고, 130살, 100살이 넘은 사람들,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들한테 소셜 시큐리티 책이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나간 소셜 시큐리티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만 수정을 해도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아주 튼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카시 파텔이 드디어 FBI 국장으로 인준이 됐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 연방 예산을 엉뚱하게 쓰고 또는 범죄적으로 도용을 하고 했는지 이제 바로 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